다음 달 6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지정으로 지역에서도 찬반, 명암이 팽팽합니다. 대구시장이 20대 총선 대구 지역 당선인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지역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대구를 찾아 김부겸 당선인 등과 함께 야당 역할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구미공장 생산라인 구축에 4,5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 엑스코가 대규모 전시 컨벤션 행사를 열면서 매출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한 사실이 대구 M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행사 공동 주관사에게 이익금을 적게 주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건데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도성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4년 시작해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국제 그린 에너지 엑스포. 태양광, 풍력 등 세계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전시 컨벤션 행사로 한때 세계 10대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이 행사의 공동 주관사는 엑스코와 한국에너지신문인데 이들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004년 회박세에는 대등한 지위로 지분을 반씩 깎고 매출액에서 인건비 등 비용을 제외한 수익도 절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시 규모가 급성장하던 지난 2009년부터 엑스코가 매출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엑스코가 한국에너지신문에 이익금을 덜 주기 위해 매출액을 축소한 허위 정산서를 주고 내부적으로는 별도의 매출 장부를 관리한 겁니다. 우리하고 회계는 그야말로 인정투명하게 다 잘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기서 역할이 떨어지니까 역할이 떨어지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정산을 해줄 때 역할이 떨어진 만큼 줄여서 정산을 해줄 겁니다. 일부 국비는 물론 대구시와 경상북도 등 공적 자금이 투입된 대규모 행사를 하면서 이른바 이중장부를 관리한 사실을 엑스코 스스로도 시인한 만큼 파장이 예상됩니다. 허위 정산서의 매출액을 축소한 규모와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또 이중장부의 차액에 사용처를 두고 비리는 없었는지 등 의혹이 커지고 있지만 엑스코는 양쪽의 분쟁이 진행 중이라며 관련 자료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또 터지자 엑스코는 내부적으로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자체 감사를 거쳤고 현재 이 사건은 대한상사중재위원회에 제소돼 중재가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20대 총선 대구 지역 당선인 전원이 총선 이후 처음으로 대구시청에 모였습니다. 대구 현안을 직접 들어보는 자리였는데 여야 무소속 당선인들은 대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청에서 열린 20대 국회의원 당선인 연석회의에는 지역구 당선인 12명과 비례대표 당선인 1명 등 13명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대구 정치권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무소속으로 정치적 색깔이 다양해졌다는 사실이 실감나는 자리였습니다. 대구시는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과 국가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영남권 신공항 건설, 대구 취수원 이전 등 현안을 보고하고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지역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해 주시고 또 함께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새누리당 당선인들은 여당으로서 정부와 협조해 지역 현안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의 정치적 위상 확보 또 시민 행복으로 이 정치적인 환경 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야당과 야권 성향 당선인들은 대구 발전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여당과 선의의 경쟁과 협력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구 시민들 마음에 새로운 불씨를 지피기 위해서도 저희들이 서스럼없이 이런 대화의 자리 또 서로 간에 수기하는 자리가 앞으로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누리당 탈당파 무소속 의원들은 사선 의원의 경험을 최대한 살려 대구의 희망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정치가 대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앞으로 4년간
꼭 좀 우리 시민들께 드려야 되겠다. 영남권 신공항과 관련해서는 부산 정치권의 행보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전략적인 대응을 하기로 하는 한편 중앙정부가 신공항 사업을 무산시키지 않도록 대구 정치권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대구 시민의 선택으로 다양한 정치적 색깔을 갖게 된 대구 정치권이 지역 발전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총선 이후 처음으로 오늘 대구를 찾아 김부겸 당선인을 비롯해 대구 경북 지역 20대 총선 출마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총선에서 선전해준 데 대해 고마움을 전하고 대구 경북에서의 더민주 역할을 논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상주에서는 김종태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원 한 명이 금품 살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고령 성주 칠곡 선거구에서는 이완영 국회의원이 지난 19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불거졌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구미 공장에 1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추가로 4,500억 원을 더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구미는 물론 경북 지역 경제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LG 디스플레이가 구미 공장 OLED 생산 라인 구축에 4,500억 원을 더 투자하기로 하고 경상북도 구미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지난해 7월 1조 500억 원 투자를 결정한 6세대 플렉서블 OLED 생산 라인에 3,1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 생산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플렉서블 OLED는 유리기판 대신 플라스틱을 사용해 휘어질 수 있어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 플라스틱 OLED를 통해서 차량용 또 모바일 이런 신제품을 또 고객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더 갖게 됩니다. 또 세계 최초로 5세대 조명용 OLED 사업에도 1,4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한 달에 15,000장의 생산 라인을 갖춰 내년 상반기부터 양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OLED 패널과 조명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미는 물론 경북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우리 구미공단의 새로운 디스플레이 또 조명 산업으로 확대 발전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많은 고용 창출을 하기 때문에 저는 구미시장으로 굉장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수출도 지금 작년보다 자꾸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새로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에 대해서 희망을 보게 됩니다. 이번 투자는 기업과 지자체가 상생 파트너로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6일을 임시 공휴일로 확정했습니다. 나흘간의 황금 연휴를 반기는 분위기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적지 않아서 임시 공휴일 지정 시기와 운영 방법에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5월 6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나흘간의 황금 연휴가 생겼습니다. 원래 좀 쉬려고 했었고요. 원래 연차를 내놨었는데 이제 그 공휴일 되니까 연차를 이제 아낄 수 있으니까 좋죠. 유통업계는 특수를 기대하고 있고 여행업계에도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행객들이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많이 문의를 하는 추세지만 지금 5월 4, 5, 6일 날 출발하는 그 연휴 때 상품은 벌써 한두 달 전에 조기 마감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임시 공휴일이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위한 잔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10곳 중 3곳만 쉬겠다고 밝혔고 영세 소상공인과 서비스직 종사자들에게도 그름의 떡인 것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또 계획한 게 있어가지고 그날 미리 잡아놓은 게 있어서 같이 협조해서 하는 걸로. 갑작스러운 공휴일 지정에다 각종 할인 혜택만으로는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하기엔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병원에 간다면 평일보다 30에서 50% 비싼 휴일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반감을 넘어서서 박탈감 같은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임시 공휴일이라고 결정을 했지만
쉬지 못하고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이중적 고통을 좀 시달리는 것.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휴가 계획도 미리 세울 수 있도록 임시 공휴일 지정을 더 일찍 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주에 새 둥지를 틀면서 기대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지만 역시 안전 문제가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한수원이 엄격한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고 고질적인 원전 비리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후 원전 재가동을 둘러싸고 수년간 안전성 논란을 빚었던 월성원전 1호기. 체내 3중 수소 검출과 양남면 주민들의 집단 이주 대책 요구는 장기 민원으로 남아있고 최근 일본 강진 이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주변 활성 난청 논란과 함께 원전 안에 쌓여가는 6천여 톤의 사용 후 해결료는 현재로서는 해법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수원 경주 시대를 맞아 경제적 파급 효과에만 관심이 쏠리면서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수원 경주 시대를 맞아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경제적 파급 효과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은 오히려 원전 안전이 실종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특히 한수원 경주 본사를 중심으로 월성과 부산 고리, 울진 한울 원전에 영덕 신규 원전 예정지까지 모두 동해안권에 몰려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수원이 지역에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 엄격한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고 고질적인 원전 비리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원전 안전은 양보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며 경주 본사 시대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에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본사 경주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 월성원전은 물론이고 전국에 있는 24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하게 운영되어서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원전을 품에 안고 살아가는 시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한수원 본사 경주 시대에 거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최근 의성 지역에서 중앙선 복선화 공사를 위한 토지 보상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새 철길이 마을 한가운데를 지나도록 설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해당 지역이 한센인 마을이어서 반발이 거셉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성의 한센인 거주마을 주민들이 경북도청 앞에서 집회 중입니다. 새로 복선화되는 중앙선 철도가 마을 중앙을 지난다는 걸 최근에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군청에 서명날에 들어와 있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런 게 말 한마디 없었어요. 이 철도가 이쪽 마을에 오니까는 어떤 설명회를 한다든지 군수님이 온다든지. 의성군 금성면의 해당 마을입니다. 당초 마을 옆 철로는 2km 정도 동쪽으로 이설돼 금성산을 관통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 복선화 공사로 옮겨가는 줄 알았던 이 철도가 오히려 마을 한가운데를 지나가게 된 겁니다. 지역의 명산인 금성산에 터널이 뚫리는데 반발하는 의견이 커지자 의성군이 설계 변경을 요청한 건데 정작 당사자인 마을에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겁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민 반발이 커지자 의성군은 지난주 철도시설공단에 설계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군청의 요청으로 이미 변경된 노선을 또 한 번 바꿔달라는 셈이어서 협의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석주 이상용 선생의 부인인 김우락 여사가 망명지 서간도에서 처음으로 쓴 내방 가사가 발견됐습니다. 이 사료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독 교고서란 제목의 이 가사는 세로 29cm, 가로 7m의 두루마리에 각 행별로 10에서 12자의 한글로 쓰여졌습니다. 가사는 19 나이에 임청각으로 시집온 뒤 아들을 낳고 며느리와 사위, 손서를 맞이한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임청각의 당당했던 위세와 더불어 대종택의 종부로서 화려하고 즐거웠던 시절이 그려집니다. 이후 대한협회 사건으로 석주 선생이 일경에 체포됐던 일이며
아내로서 독립투사로 변모해가는 남편을 바라보는 조마조마한 마음도 나타납니다. 그 독립운동의 어떤 그 반쪽의 역사, 이렇게 남성 중심의 역사가 아니라 그 여성들의 역사를 함께 복원할 수 있는 그 간극을 메워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경술국치 다음에 남편 석주 선생을 따라 서간도 망명길에 오른 여정과 망명지 정착 과정, 풍찬 노숙으로 이어진 망명지 삶의 고단함도 곳곳에서 묻어납니다. 망명길, 주풍령에서 하인과 헤어지던 일이며 경성과 신의주 풍경이 내방가사 특유의 섬세한 필치로 펼쳐지고 망명지 서간도에서 친정오빠 백하 선생을 만났을 땐 여동생의 애틋한 마음도 드러냅니다. 또 이 가사를 여러분들한테 좀 배포를 해가지고 이걸 한번 다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는 석주 선생과 김우락 여사가 만주로 망명했던 1911년 가을에 서간도에서 쓰여졌습니다. 만주 망명지에서 적힌 가사들 중에서 이 본작품은 가장 이른 시기에 창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탁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사의 저자 김우락 여사는 석주 이상용 선생의 부인이자 백화 김대락 선생의 여동생이요 향산 이만도 선생의 며느리 김락 여사의 맏언니입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대구 서구의회 장태수 의원에 따르면 대구 8개 구군 기초의회 의장 8명이 소속된 구군의장협의회가 지난해 한 해 예산 1,600만 원을 해외 연수와 항공권 구입, 추석 선물과 각종 결혼식 축의금 등으로 지출했습니다. 4.20 장애인 차별철폐 대구투쟁연대는 노동절을 앞두고 오늘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높은 실업률과 낮은 임금 등 열악한 고용 노동 현실을 알리고 장애인 공공고용제 실시 등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대구시가 폴란드 우츠시와 자매 결연을 위한 상호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도시는 경제와 교육, 문화와 관광, 도시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주시가 오늘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배용 한국항중앙연구원 원장의 선비도시로서의 위상 및 역할 강연을 시작으로 선비도시 비전을 선포하고 영주에서 시작한 현대적 선비정신 실천운동의 확산에 나섰습니다. 5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2016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가 내일 개막해 다음 달 8일까지 문경세제 일원에서 달의 시연, 발물레 빨리 돌리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축제에는 중국의 대표적 도예 도시인 이싱의 도예가와 일본에서 조선 도자기 맥을 입고 있는 심수관 도예가를 초청해 한중일 세 나라 도자기를 비교해보는 국제 교류전도 마련됩니다. 안동경찰서가 어제 현장 체험학습 출발 직전 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운전기사 30명을 상대로 음주 단속을 실시해 41살 최모 씨가 적발됐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